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도가 어렵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쉽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시간이 천천히 주어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제 좀 자료가 좀 숫자들을 계산해야 되는 것, 단순 계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영역과 또 제시되지 않은 값들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값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나요. 그래서 약간의 추론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체감상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문제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 지금 여기에는 그림 1에는 주거비와 식비가 나와 있고, 그림 2에는 식비, 필수 생활비가 나와 있는데 각 주에 이제 필수 생활비가 주거비와 식비와 의복비를 더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의복비라는 거 있죠. 의복비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식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식비가 연결된 상황, 두 자료 사이의 매개체로 해서 지금 대상들을 일부 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수 생활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거비와 식비의 또 합, 이 합은 또 그림 1에서 계산한 결과를 통해서 의복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의복비는 가구 A가 가구 B보다 작다. 그 의복비를 계산하려면 당연히 의복비는 이제 주거비와 필수 생활비에서 얘는 필수 생활비에서 주거비와 식비의 합을 이렇게 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냐면 주거비와 식비는 이렇게 그림이 한꺼번에 나와 있어서 직접 더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의복비는 가구 A가 가구 B보다 작다. 의복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구 A하고 가구 B를 봤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보니까 주거비와 식비의 합을 계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120이라고 이렇게 주거비와 식비 합을 적어두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보면 아주 간단하죠. B 같은 경우는 옆에다 적으면 10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의복비가 되는데, 중요한 게 A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A는 봤더니 식비를 매개체로 해서 봤더니 지금 식비가 90이 A 또는 E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둘 중에 하나가 A 또는 E가 되는 겁니다. A 또는 E.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게 A가 어떤 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A가 B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려면, 즉 A의 A의 최대를 가정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최대가 B보다 작으면 어차피 작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B는 결정이 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A는 A 또는 E인데, A 같은 경우에는 합이 120이고 지금 여기는 140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A의 의복비가 최대가 되려면 A의 필수 생활비가 가장 이쪽에 A로 가정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그죠? 그렇게 따지면 160에서 120을 뺐을 때 40이 됩니다. 40, 맥시멈 40이에요. 그죠? 더 큰 경우가 가정하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복비가 0원인 가구는 한 곳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빠르게 의복비를 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계산의 과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전에서라면 약간 패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은 것들을 싹 다, 우선 A하고 B는 최소한 0이 아님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나머지를 다 계산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적절하게 2번은 일단은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전에서는 좀 빠르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의복비 0원? 계산하려고 봤더니 한 곳이다? 이거 좀 너무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주거비가 40만원 이하인 가구의 의복비. 주거비가 40만원 이하인 가구니까 여기는 지금 A, B, C 이렇게 세 개가 되네요. 의복비는 각각 10만원 이상이다. 이미 또 A하고 B는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B는 계산했죠? B는 10만원임을 계산을 했고요. A는 사실 여기 이 중에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아까 60이었죠?
10만원 이상입니다. A를 만약에 이거라고 가져가면 150이죠? 150이라고 해도 지금 120이니까 어때요? 지금 30이니까 어차피 A는 넘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는 겁니다. C는 봤더니 결정이 나 있죠. 대상들이 이렇게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110이 될 거고요. 140에서 110을 빼주니까 지금 30이 됩니다. 그래서 셋 다 지금 10만원을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선 참이 돼서 정답이 3번으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대비해서는 실전에서는 은근히 답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번을 적절히 잘 패스하는 게 이 문제에서 오히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살펴볼게요. 4번 보면 식비 하위 3개 가구의 의복 배합은 60만원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식비 하위 3개니까요. 지금 식비 하위 3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BGL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서 BGL에 대해서 의복비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자 계산하는 단순 계산 문제예요. 아까 B가 이미 계산되어 있고 G 같은 경우는 110, 그러므로 1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에는 130 해서 30 해서 합산을 하면 지금 5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5번 선택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식비가 80만원이면서 필수생활비가 130만원인 가구는 K다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식비가 8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식비가 80만원이면 FHK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FHK가 지금 3개 중에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F고 뭐가 H고 뭐가 K인지 결정이 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을 계산하면 130, 지금 140, 150 주거비와 식비 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필수 생활비가 130만원인 가구는 K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K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여기가 꼭 반드시 K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상황이 지금 충분히 다른 게 이런 게 K가 되고, 그죠? 여기가 뭐 H가 되고 이런 게 F가 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 다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먼저 5번 같은 걸 오히려 먼저 풀었다면 좀 약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